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지금 요게 가원이 우리 포항 지역이 지계면 인비리 예 440-3번지. 지금 여기 몇 년생이 몇 평입니까? 8년생. 예 8년생이고 그 품종은 후브락스고 2,100평 정도. 2,100평이야. 올해 지금 한 거만 놓고 이거 몇 년 차입니까? 원래 2년 차. 2년 차에 지금 올해 색깔은 작년 이 시점하고 색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는 색이 많이 좋죠. 근데 비료량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썼어요? 비료는 작년보다 한 배 이상 쳤어요. 지금 우리 대표님 올해 비료량이 100평당 아까 한 3포 정도 그랬는데 100평당 지금 3포 정도 들어갔어요. 예, 세포. 중점질에서는 제일 작은 양이 100평에 4포가 들어가요. 네. 지금 우리가 여기 아까 대표님하고 한 바퀴 약간 돌면서 적게 열은 나무 위에서 잘 내려와요. 예쁘게. 근데 여기 우리가 여기 항토의 점질이면서 약 중점질 정도로 보면 되겠지. 예. 그러면 100평에 4포가 제일 적은 양입니다. 4포가. 그럼 우리 포항에서 4포의 기준에서 5포 들어가면 정말 한바구음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예. 올해 일부 내려오는 거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 농장에서 지금 잠깐 보면서 우리 재원 농가들하고 잠깐 나누면서 여기에도 인산 과다로서 가해 쫀득거림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과가 지금 우리가 보니까 색이 좋다 하지만 검어요. 그럼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색이 이제 이렇게 못 크니까 어떻게 가해 색으로 풍겨요. 그 현상과 동시에 지금 또 인산이 좀 풍겨 나와요.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물을 주셔야 되겠다. 수분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최고 높은 게 28%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물 안 준 지가 우리가 비가 왔다 그러냐면 물 안 준 지가 좀 네,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그럼 우리가 더 커가지고 만들어야 될 사과를 못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밀이 나오는 사과들은 겉에 찐득거려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 내년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인산 분하고 가리분을 토양 분석해서 그때 시용을 하자. 그리고 인산이 많을 때는 인산질 비료를 빼고 우리가 무기물 우리 비료로서 된 거는 인산을 빼고 이제 퇴비는 우리가 땅이 딱딱하니까 좀 줄 거냐 말 거냐 거기서 좀 하고 퇴비도 한 해는 안 주는 게 좋겠다. 퇴비도. 그럼 줘야 될 비료는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산가리가 과다되어 있다면 요소밖에 없겠죠. 요소를 줘도 괜찮아요. 아무 해가 없어요. 원래는 요소하고 예. NK 5월 말인가 그때 줬어요. 그 다음에는 요소밖에 안 줬는데 원래는. 그래 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과실에서 나타나는 거는 인산이 먹어서 인산 과다 밀뱀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수확기는 언제 잡고 있습니까? 11월 한 15일. 오늘 10일에서 15일 남았으면 예. 물을 충분히 주이소. 예. 과일을 키워야 됩니다. 예. 무게하고 색깔하고 맛하고 돈인데 우리가 돈을 받는 건데 지금 이 상태로 해가지고 까마진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받는 거 아니거든요. 요게 바로 납품만 다 됩니까? 아니면 좋은 창고였습니까? 일부 이거 밭에 한번 팔았어요. 밭이 그래요. 예, 밭에 팔고 저온 창고에 들어갈 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따주기를 해가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자기들 따가고 따가지 가고 그럼 우리가 상자 계산합니까? 아니면 뭐 그냥 이래. 아예 막 지금부터 손 놓고 양이 얼마 나오든 간에 예. 그래 한다. 그러면 그쪽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맛이나 그걸 원하는 것 같으면 지금도 물을 살짝만 주고 많이 주지 말고 진하게 만들고 그 대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밀변 현상이 더 일어난다. 그 잎에 과일의 찐득거림이. 근데 따버리면 또 그게 없어져요. 황금알 놓고 이 대사정이 잘 되다 보니까 저놈을 따가지고 두니까
이제 영양 공급받을 데 없으니까 요 놈이 원래대로 뽀송뽀송하게 바뀌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미 우리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사과가 당분이선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아직 안 재봤습니다. 예, 우리가 먹어봤을 때 입당도는 그렇죠. 한 14, 5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 이상 넘어요. 이게 요 정도 색이면 한 많은 거는 약 한꺼번에 넣고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 비록 세포 정도 먹고 여기 중점질이라도 약간 점질에 좀 가까워요. 예, 점질과 중점질 사이에 약간 그 정도 땅이거든요. 예. 그래도 세포는 적다. 비료량은 완전 점질이 세포는 맞아요. 두 예. 세포. 근데 요건 중점질과 점질 사이에 중점질과 점질 사이 땅이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그러면 내년에는 비료량을 조금 더 늘려주시고 올해 뭐 만족하는 건 어떻습니까? 뭐 제가 한다고 했는데 예. 대표님 말씀에는 뭐 못 미쳤기 때문에 이거 예. 수확량이 좀 적었나 이래 싶습니다. 싶고 예. 내년에는 뭐 저 대표님 시기들 한번 잘하면 해볼게요. 해보고 수확 많이 내 가지고 황금알 농법이 이게 예. 뭐 농사만 잘 짓는 게 아니라 팔로도 또 앞으로 예. 개척해 주셔야 됩니다. 예, 대표님.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농가들이 이제 이게 아직까지 상품을 못 끌어올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상품 요건 그대로 흘러가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비료를 조락하니까 줬다 이러면서 못 따라와요. 그래서 올해 이제 비료 좋은 사람들이 약 한 제가 원하는 거에 한 60%에서 70% 따라오더라. 그러면 5포 조락하면 3포에서 4포 따라왔다는 거죠. 5포 조락하면.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지역마다 안착시켜서 우리가 토성을 나눠서 완전 점질, 중점질, 중사질, 왕사질 이 네 등급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3포, 5포, 6포, 7포 이상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럼 이래 나누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이 드러나는데 이거를 안 해버리니까 문제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을에 이제 수확하고 나면 우리가 다 단풍 들이기, 그 다음에 겨울에 유막 코팅, 겨울 물주기. 겨울에 물을 안 줘버리니까 탈수가 돼가 지난해 정화가 없어지고 정화가 살아남은 것들은 좀 크잖아요. 정화가 거의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예. 말라버려요. 밀양 얼음골에 저 높은 데는 정화가 안 갔어요. 그건 이막사예요, 사가. 그래서 정화 안 간 데는 사 이막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화는 어디에서 손상이 나냐면 겨울에 수분이 없으면 정화가 겨울에 말라 죽더라. 탈수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 아마 하도록. 대표님이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포항의 올해 1년자 살을 정리를 해서 농장에서 우리 대표님이 개방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자리를 했는데 우리 대표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사과가 이제 가을이 돼서 이래 다 컸다면 이게 큰 거를 갖다가 마지막에까지도 우리 색이 어떻게 변한다. 지금 요거 자세히 보고 있으면 검은 지금 처음에는 사과 잘 익구나 하다가 자꾸 보고 있으면 약간 검은 빛으로 보여요. 검은 빛으로. 근데 요 놈을 갖다가 딸라고 비닐을 벗겨버리면 비닐을 벗기는 순간에 더 검해져요. 그럼 사과는 자랐는데 영양은 늘어났는데 못 컸으니까 겉에 껍질이 검해요. 작년에 산청에서 비료 주락하게 잘 주고 가을에 키워서 비닐 깔고 이제 물을 안 준 거죠. 한 22여일 동안 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닐 한 3일 뒤에 딸 거라고 비닐을 딱 벗겼어. 사과가 검해져요. 색이 저 진해져 버리죠. 그래서 내가 10시에 저녁 10시에 통하면서 지금 나가서 물을 틀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물을 틀면 그만큼 자라가지고 색이 조금 연해가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 포항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비료를 줬더라면 4포까지 이상 올라갔더라면 이 단계가 한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거의 내려왔을 겁니다. 비료가. 근데 비료를 먹고 정상적으로 커야 되는데 이 사과가 비료를 몇 포를 먹어야 정상이냐 이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가 주지 마라 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이놈이 얼마까지 먹은지 양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얘가 우리 농가에서 뭐 돈을 벌어가 통장에 얼마나 저축되어 있는 거나 땅에 지금 이 사과 가온에서 비료가 얼마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 여기 산 위에 쪽은 중점질에서 점질 사이고, 그 다음에 저 아래쪽 내려가면 중점질, 그 더 내려가면 더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땅 위치에 따라서. 근데 저 아래쪽 가면 더 비료량이 더 적겠죠. 포항육이 내나 기계라도 저 아래쪽에 위쪽 가면 또 다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비료를 먹어가 익은 사과는 펴져 가지고 엠보싱이 나와야 돼요. 그 올해는 엠보싱 나간 사과를 잘 못 봤을 거예요. 이 사과 잎은 엠보싱 여름에 한번 나왔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볼록볼록합니다. 이 사과 잎은 여름에 엠보싱이 한번 나왔던 사과. 나왔는 거 맞아요. 예. 여름에 2.6까지 올렸어요. 2.6까지. 예. 그래, 이 사과는 여름에 엠보싱이 나온 사과입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여름에 엠보싱을 못 일으켰어요. 그럼 자기 정량대로 못 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과들이 보면 마지막에는 조금 비료가 작았는데 그 외 때는 이 모양을 가지고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흠을 잡을 때 중앙에 어깨 넓이부터 쭉 잘 커졌거든요. 어깨 넓이부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단지 부족했던 거는 겨울에 가뭄, 가뭄 탈수, 그 다음에 봄 냉해. 그렇더라도 이 두 개가 있더라도 정상적인 정화들은 굵다는 거죠. 정화들은. 그러나 액화에서 달아가지고 이 정도의 상품을 만들었다는 건 우리 대표님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올해 비료득 많이 봤습니다. 비료득 많이 봤어요. 예. 이게 지금 일반 사과 뭐 어느 정도 비료 적게 한 사과 정도 상품 정도는 되죠. 이 양이 비료 적게 한 거더라고요. 사이즈가. 예. 그래 보면 그렇죠. 그럼 우리 액화에 달아가지고 일반 농가들 재배하는 정화의 사과의 품질이 거의 같이 나왔다는 거죠. 양이. 예. 그래서 양적으로는 지금 올해 그 자연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 상품에 지금 이제 물을 살짝 주라는 거는 밀배를 잠깐 막자는 거거든요. 밀배는. 그런데 우리가 파는 거는 상인한테 일타적으로, 상인이 내 소비자고 이 상인한테 딸리는 식구들은 또 소비자에 또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납품을 했다는 거, 일차적으로. 뭐가 손 안 대고 이 나무채 농사지은 걸 납품했는데, 납품업체한테 우리는 최고 잘해줘야만이 내년에도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면 또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이 우리에 있는 사과를 품질을 더 끌어올려놔야 된다. 그래야만이 다음에도 그 상인은 또 저를 찾겠죠. 근데 올해 사가지고 그거 뭐 한 개씩 안 좋은 게 나오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셔서 더 품질을 좋게 해라. 그 말은 밀변이 일어나면 찐득거리 하면 사과를 따면 때가 타요. 때가 탑니다. 뭐 딸 때 때가 탄다고 먼지가 타는데 그냥 깨끗하게 밀변이 안 일어나는 건 때가 안 타요. 그러면 굳이 때가 탈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와도 더 큰 거를 가져가면 그분들이 좋아하지 싫어할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땅에 있는 비료는 뭐 일부 좀 나가겠죠. 물을 주게 되면 사과가 크면서 비료를 더 먹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 뭐 100평에 비료 한 뭐 3분의 1포 약 반포 안 되게, 그러면 우리가 뭐 100평에 가령 우리가 물을 줘가지고 사과를 늘려주면 우리가 경제적 손실이 비료를 먹는 게 만 원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뭐 만 원이 안 되면 그 1000평하면 그 1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돈 10만 원 우리 비료 좀 잃었다 생각하고 상인이 웃을 수 있도록 물을 주십사 하는 거. 예, 그게 제일 좋겠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올 봄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 과일이 커왔는데 여기 사과의 가지의 그 잎을 보면 마지막 끝잎들이 커요. 자세히 보시면 이 가지의 결과모지의 잎들이 마지막 잎들이 다른 집에는 꼬라가 작은데 여기는 끝잎도 커요. 통통하게. 그럼 이 말은
내년에 꽃눈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일반 농가들은 이 비료를 적게 줘가지고 이 꽃잎이 이렇게 큰 게 안 나와요. 쪄버려 버려. 이 봄순에서 이 꽃잎이 이렇게 큰 게 나오고 두꺼운 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사과 여름 결과지의 끝에 있는 잎들도 이렇게 두껍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렇게 열매가 없는 잎을 땄기 때문에 요거는 두꺼워요. 그럼 열매 있는 잎은 요거보다 좀 얇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료를 그래 줬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주십사. 그리고 포항에 이제 토양을 성질을 밟을 때 우리가 채소 단위로 세포는 넘어야 된다. 셰프. 예, 세포를 가지고는 땅이 어디에 속하냐면 점질과 중점질의 사이라는 거죠. 근데 점질로 갔을 때는 4포에서 5포가 완벽합니다. 4포에서 5포. 그래 먹어야만이 사과 이따만 거 나오지. 그래 안 먹으면 좀 부단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퇴비를 줄 거냐, 복합비를 줄 거냐, NK를 줄 거냐, 요소를 줄 거냐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퇴비에서 뭐가 있을까? 인산가리 질소가 적습니다. 얘가 많습니다. 인산가리. 예, 인산가리. 그 다음에 복합비료에서도 인산가리가 많다. 21- 복합비료 주는 순간에 인산가리 과다돼버려. 복합을 아무도 안 줬는데. 21- 복합비료 주는 순간 인산가리 과다해. 왜 그러냐? 지금도 많은 데다가 21- 질소는 암모니아 퇴질소이기 때문에 요 놈이 가스가 빠져나가면 14.7% 질산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먹어야 될 그 14.7%에 17, 17이 붙었잖아요. 그럼 인산가리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그건 또 언제 해를 주느냐? 많으니까 해를 준다. 그 해는 어디에 붙어 있냐? 여름에 공기에 더위를 타요. 그럼 여름에 안 커버려요. 멈춰 있다가 색깔이 돌거나 그게 과다돼도 그래요. 그러면 가을에 쪼개진 상황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름에는 가리 성분의 비료는 소금 가리, 이것들은 아신 성분이다. 따뜻하다. 더워진다. 요소는 시원해진다. 잎의 함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밭에 사과에서 딱 둘러봤을 때 일소 피해 있습니까? 일소 피해 약간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의 안 보이죠? 그게 이 노출되어 있는데 거의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여름에 이 시가 2점대 올라간 게 질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장지가 많았던 말았던 결국엔 이 과일을 액화에 달린 걸 치올린 게 누구냐면 비료가 치올린 거예요. 뭐 도장지를 쳤든 뭘 했든 간에 우리는 치올렸다는 거죠. 예, 그건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그 도장지나 걱정해가지고 안 줘버렸으면 이 사과가 그때 줬던 게 지금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죠? 그때 안 주고 도장지 난다고 머뭇거리었으면 지금 이 결과는 적다는 거죠. 크기가. 근데 봄순을 키워놨기 때문에 도장지가 있더라도 봄순 그냥 가져옵니다. 봄순을 못 키운 상태에서 우리가 연면시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여름에 필요했다. 얘가 그렇게 안 큽니다. 얘가 흠없이 컸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장이 많은 거 잘랐다 치더라도 사과가 모양이나 이게 하나도 흠이 액화가 달리도 모양이 빠지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그거는 비료로 가지고 밀어 올렸다는 거죠. 잎 두꺼워 가지고 6, 7, 8월 달에 비료가 많아 가지고 해가 되는 게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 장애 일어나는 게 잎이 타 죽어버려요. 사과 타 죽는 게 아니고 비료가 너무 가다되면. 그런데 가리 성분이 가다되면 짜들어부터 못 커요. 근데 노리끼리 해야죠. 노리끼리 해가지고 여기 돌대처럼 돼가지고 안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소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원해가지고 도장지가 나더라도 봄순이 영향이 갑니다. 근데 이 비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는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 비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제시켜 버리면 과일의 크기의 결정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미궁에 빠져요. 독사가 이슬만 먹고 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깨구리를 잡아먹듯이 쥐를 잡아먹어야 독사에 이슬이 뭐 독이 나오지. 우리 사과가 이슬만 먹고 사과가 크겠습니까? 마늘에다가 시험해 보니까 마늘이 21-100 복합비로 한 포를 뿌리면 150kg 나와요. 그 당분이도 32그릇이거든요. 그 우리 사과가 당분이 얼마입니까? 지금 15에서 16, 17 요거 딸 때 되면 한 18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그럼 18브릭스 올라가는 것 같으면 마늘에 32브릭스에 반이나 가잖아요. 그러면 비료 한 포 먹고 생산내는 게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안 먹고 당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감자는 비료 한 포를 먹으면 3.5kg 늘어나고 350kg 늘어나요. 근데 양파를 한 포를 먹으면 800kg 늘어나요. 그냥 이제 완전히 차이 나죠. 이 당브리스 차이거든요. 우리 배추 그 비료 몇 포 줍니까? 무시 배추 비료 몇 포 안 주죠? 그러면 무 배추가 당브리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료를 먹고 소화시켜서 결과물이 과일 속에 당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물론 입 속에 너무 가지 다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우리가 남아있는 과실 속에 당은 뭘 먹고 만들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정립하니까 우리 포항의 중점질에서 내포다. 5포, 뭐, 뒤에 백돌 땡기고 앉아있어. 5포, 예, 5포 준 농가하고 4포 준 농가하고 3포 준 농가 각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마지막 총평을 하면서 결과를 우리 농가에 저는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내년에는 또 우리는 또 새롭게 또 도약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잠깐만요. 예. 그 비료를 그 백평에 분석을 하는데 네. NPK 비율로 어떤 식으로 해요? 토양을 봄에 분석해라. 그 인산가리 과다들이 많더라는 거죠. 청태가 끼면 이거는 인산가리 100% 과다입니다. 청태 끼는 그 밭 자체는 요거는 어디서 찾아왔냐면 제주도에서 찾아왔어요. 우리가 가리 가다에 대한 부분, 인산가리에 가다된 부분. 제주도 밀감 하우스 가니까 인산가리 가다. 또 가리 가다는 사이마스켓 하우스 그 있지 않습니까? 비가리면 가리 가다. 알이 멀컹멀컹해. 그 표가 납니다. 알이 멀컹거리고 잎이 타고. 그런데 우리 사과들은 막 잎이 타면 갈반이다. 이거 뭐 갈생 문이병 뭐 병에 의해서 그렇다 이랬는데 비료를 주면 이게 잎이 두꺼워지가 면역력이 좋아갖고 이파리가 안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낙엽에 대한 부분도 비료를 줘서 막을 수 있는 건데 안 했고,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줄 때는 가을에 감사비료 주지 마라. 독약이다. 비료를 토양에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왜 줘야 되느냐. 내년 봄에 그러면 가을에 내가 빨리 하고 싶으면 이런 땅에는 유실이 잘 없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에 줘도 많이 손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일반 중점질이나 중사질 땅에는 주면 손해 갑니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먹지도 안 하고. 그래서 토양 분석에서 인산가리가 과다되어 있으면 인산가리 주지 마라. 주는 순간에 돈 들어서 힘들어서 피해가 일어난다. 피해가 일어난다. 밀배 현상도 인산가다고 가리 가다되면 꽂는 분화에는 도움이 되고 좋으나 과일이 여름에 더위를 타서 못 자랍니다. 그래서 가을에 감사비료는 독약이다. 주지 마라. 그 봄에 겨울에 토양 분석해서 비료 주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황금알 농법 저희 대표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황금알 농법 햇 농가에 사과 생난 나무 밑에 흙을 떠달라. 분석하겠다. 사진을 찍어놔라. 이 데이터를 정립해 가지고 다시 돌려주겠다. 이제 이해되죠?
그 지금까지 이제 예산에 10월 14일 올해 총평, 작년에 10월 31일 날 했는데 그때보다 사과가 더 크고 색이 더 좋았어요. 15일 이상 16일 정도 앞당기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비료를 썼다는 거죠. 거기서 100평에 내포 쓴 사람은 총평하는 날 처음 오자마자 끝날 때까지 웃고 있어요. 입이 귀에 걸렸어. 사과가 다 이게 약 3단까지 색이 빨갛게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마칠 때 되니까 사과 사진 찍어가지고 박 대표 우리 거 요래 좋아. 여름에 쌀맛스게 요소 주라게 요소 주니까 쌀맛스게 당도가 좋아. 진짜 최고로 팔아서 사과 색 나는 거는 요소입니다. 크게 만드는 것도 요소입니다. 인정. 맞죠? 예, 인정. 당도 올리는 것도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과에 그 기술 교육받고 한 게 제일 나쁜 놈이 요소, 질소 아닙니다. 비료 안 주고 구치가 익힌 거는 맛도 없어요. 깎아놓으면 갈변이 일어납니다. 황금을 안고 사과 쪼개 깎아놓으면 갈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안 일날. 그렇죠. 희한하더라고. 그 쪼개놔도 잘 마르지도 않아요. 예. 그 창희 김호철 회장님 사과 신한우 골드 4분의 1쪽을 쪼개고 친구놈 사과를 갖다가 골드를 얻어가지고 제발 안 들어요. 반을 쪼개가 차 앞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한 20일 이상 말렸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김호철 회장님 거는 4분의 1쪽하고 요거 반쪽하고 똑같아지 크기가. 황금은 그리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기스가 나면 안 썩고 가만히 있죠. 그게 저장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색태를 못 낸 거는 비료자 깨졌다. 비료자 깨졌다. 못 키웠다. 봄에 초기 연면십이나 그게 부족했다. 이파리를 안 키우고 일을 못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농업 현장에서 우리가 일어난 일을 완전히 뒤집죠. 다. 그래서 가리가 가다가 되면 여름에 절대 안 큽니다. 고창의 복분자가 여름에 8월달 다 죽어버려요. 8, 9월달에. 그것도 인삼가리 가다. 서산에 마늘 생강이 죽어요. 7월 말까지 살아있어 생강이. 그 8월달부터 실금실금 죽고 9월 중순까지 죽어요. 태풍 불 때까지. 가리는 온도를 올리는 비료기 때문에 더위를 타요. 그럼 우리가 사과에 비료를 적게 주고 인삼가리가 되면 여름에 안 커요. 그놈이 가을 되면 또 터져버려요. 그건 뭐냐면 여름에 쪼그러지고 못 크고 있다가 우리가 비료 적게 주면서 퇴비하고 복합비료 줘놨거든요. 그럼 인삼가리 과다예요. 거기다 용성비료 줬다면 인삼도 또 더 과다가 되겠죠. 그러면 더위를 타가 못 켜요. 그럼 언제 피해를 주냐. 가을 되면 비가 오고 이러면 요놈이 깽기 크다가 쪼개지죠. 이때 그런 현상 우리 많이 보셨죠. 비료 안 좋은데 왜 터져? 그런데 우리가 줬던 퇴비를 줬다는 거예요. 비료를 안 줘도 퇴비를 줘가지고 퇴비 속에서 인삼가리가 과다됐다는 거죠. 그러면 질소분이 아니 용성인비도 한번 줬다는 거예요. 용가리는. 그 두 개들이 애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인삼과다에서는 우리가 밝혀낸 자료들이 많이 없어요. 뭐냐? 인삼과다는 가리가 과다된 상태에서 인산이 달라붙어가 가리하고 해를 주고 질소분이 많으면 질소로 달라붙어 도움을 주는 게 요 두 놈이에요. 인삼가리. 질소가 많을 때는 얘들이 도움을 주고 일을 잘해. 위로 밀어주고 잘하는데 질소가 떨어지면 얘네들이 해를 줘버려요. 더위를 타게 하고 잎에 함수량이 줘요. 함수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여기 농가에서는 왜 제가 엠보싱 있었다 이야기하고 다른 농가에 가면 이 농가에 1년 내에 엠보싱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질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원하니까 잎에 함수량이 늘어났으니까 엠보싱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과에서 보고 이게 에카가 달리나 저가에 달리나 포항 지역에 우리 일반 재배 농가로 보면 헷갈려요. 에카에 달리다 소리 못해요. 그 정도로 대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대과가 문경에서도 나왔고 문경의 그 산 밑에 산밭에 점질당 그다음 밀양 얼음골에서 나왔고 그 사과들은 이막사입니다. 또 그러고 함양에서도 나왔고 함양에서는 아래쪽에 여기에 있는 우리 요 허리 높이 요 자리에서 임박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 위에 꼭대기는 연면십이 적게 가니까 요 짱이 나와요.
너무 크면 대표님 팔아먹어냅니까? 근데 상인이 올해 온 상인이 예. 요것보다도 요만큼 더 크면 돈 더 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사과가 커가지고 못 팔아먹은 사람은 없고 작아가지고 못 팔아먹어요. 큰 게 팔아먹기 어렵습니다. 냉질 안 팔면 예. 팔기 어렵습니다. 팔기 어려워요. 작년에 애무가 타니까 커서야 커갖고 그 저 몇 킬로 나왔어요? 많이 나온 거는 한 개는 700g도 나가고 했는데 그 700g인가 그 이야기하면 아니 그런데 이쪽 부분에 다 굵은 게 선호를 안 하잖아요. 이쪽 지방에 그게 이제 연결 다니면 팔아볼 데가 없어요. 팔로가 안 돼. 우리가 저 밀양 어른골에도 소매를 하고 이 택배로 보내하면서 그 집에는 팔면서 20% 싸게 팔았어요. 커가지고 잘 팔려요. 황금을 넣고 맛있고 색 좋고 좋은 거에다가 남들보다 20% 싸게 파니까 그래 우리도 그래 다 팔았지. 친구들한테 뭐 4만 원씩 막 주기에는 뭐 좋다고 막 주면 막 들어오고 했는데 나중에 더 하려는데 언제 없다 그래 10kg 4만 원이면 그 작은 거는 10kg 4만 원 줍니까? 안 주죠. 작년에 요런 거 예. 저거 10kg에 6만 원씩 택배했거든. 예. 한 200개 정도 했어요. 10kg에 10만 원 받고 그 예천에서도 팔았고 밀양에서도 팔았는데 10kg에 10만 원 받으려면 당브리스가 18 이상 가야 돼요. 가도 커야 됩니다. 그래야죠. 예. 그래서 예천에서 10kg 10만 원 파니까 더 잘 팔리더라고요. 택배 자기 고객들한테. 올게는 뭐라냐면 25불에서까지 올리기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검수 올라가요? 예? 20 몇 불에서까지 올라갑니다. 20 한 3불에서 많게는 5불에서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15에서 18 정도 되는 게 정상인데 18 많이 나가는 거죠. 18도 많이 많이 나 나간 많이 거죠. 나가죠. 예. 그런데 20까지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25불에서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그거는 올리려고 하면 황금알 농구 밖에 자기 노하우도 일부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마 적용할 겁니다. 황금알 농구에서 하면 잘 올리면 18불에서 그 이상은 제가 이야기 안 해 올라갑니다. 가는데 그거는 올리려 그러면 비료량이 더 있어 갖고 수확기에서 조금 연장을 해줘야 돼요. 그 비료를 적게 주고 마지막 날짜하고 맞춰 안 하면 안 되고 수확기는 여기에서 요건이 넓어져야 돼요. 그럼 지금 요게 완전히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15일간 연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당이 쭉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20 한 3불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비료를 작게 주고 이제 생나라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거는 당이 많이 올라가요. 그거는 한 18 정도밖에 못 올라가요. 근데 내가 미리 생내가 한 보름을 연장을 해버리면 그거는 20 몇 불이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의 트렌드하고 우리가 제품 만드는 거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올해 사과가 20% 정수라는 거죠. 문제는 배가 30% 정수, 단감이 10% 정수, 사이마 스케치 뭐 최소한 30% 이상 정수, 그 사과가 20% 정수인데 그러면 우리가 저장에 들어간 사이마스켓, 단감, 사과, 배 그리고 딸기가 안 죽었어요. 작년에 딸기가 한 50% 죽었거든요. 그럼 딸기가 올해 100% 됩니다. 그럼 이 시장 경쟁은 올해 어마무시하게 경쟁률이 높다. 그리고 하우스에 가을에 들어간 엽채류, 과채류들이 하우스에 들어간 게 지금 안 죽고 잘 커요. 전혀 장애 없습니다. 가을에 9월달, 8월달에 오이 심어가 고추 심어가지고 물 담가가 죽고 나자빠지고 있거든요. 올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올게 그 오이라든지 겨울에 잡기 되는 고추 뭐 이런 거 토마토 들어간 것들이 전부 다 잘 큽니다. 그럼 같이 경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보다 당브릭스가 3브릭스 올라갔습니다. 3브릭스가. 그럼 사과 우리가 한 5년 전에 15브릭스 팔아먹어도 무난히 팔아먹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불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큰 거를 갖다가 팔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고맙다 소리 들어요. 당도 적고. 고객층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장 원리에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택배했다는 것이 공판장 가격보다 우리가 비싸게 받았거든요. 우리 소매가로 받았잖아요. 소매. 그 소매 가격을 받았으면 크기야 색깔이 똑같았다. 그럼 품질을 여기다 이어야죠. 그럼 품질을 올렸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야 돼요. 요건 빼먹고 우리가 소매로 파던 가격으로서 돈 더 받은 거는 다음에 고객이 떨어져요. 고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품질이 공판장에서 나온 사과가 뭐
18이 몇 프로 안 나온다. 한 20-30%밖에 안 나온다. 30%. 그럼 우리는 18로 올리면 우리는 그거보다 수치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깎아놨을 때 갈변도 안 되고 이런 장점이 몇 개가 합해져서 소비자가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 욕심만 앞세워가지고 우리 거 택배로 파니까 소비자 가격 판다. 소매로 직판. 그거는 앞으로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내 사과를 팔더라도 내 품격이다, 얼굴이다 생각하고 파셔야 돼요. 밀양에 가면 한 분이 사과농사는 그리 많이 안 짓는데 이분은 작년 재작년에 농사를 초보가 돼갖고 이파리 홀랑 떨어지니까 사과 하나도 안 따요. 버려요. 안 팔아요. 당도 올라간 것만 파니까 그 집에는 고객층이 확실히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바람이 살 부니까 사과 향이 나네요. 약간 사과 향이 나요. 그래서 그래서 대표님 이거 있잖아요. 물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양은 어느 정도 줘야 돼요 지금? 물에 예. 함수량 이시 측정기를 측정해서 함수량 한 약 한 35% 한 40% 정도 비가 어느 정도 흠뻑 줬다가 내놔도 가을 바람에 물을 많이 먹고 정발됩니다. 엄청나게 정발됩니다. 그 비닐을 깔아놔 밑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물이. 그게 괜찮아요. 이거 안에 들어갔죠. 아니, 그러면 여기 비닐에 물 고인 자리에 물 돌려놓고 구멍을 뻥뻥 떨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막대기를 딱딱 저기 집 밑에 밭에는 아래 펐거든요. 예. 아래 물로 펐는데 이거는 뭐 이제 요번에 한 물 비가 좀 우리 더 청하 줄 쪽에는 것 많이 왔는데 이거는 비가 예, 안 얼마 하는 안 모양입니다. 안았네요. 예. 왔네. 예. 우리는 맞지 약간 질 정도로 왔는데. 가을빛 그러고 굵은 거는 열과 생기거든요. 터지거든요. 예. 이거는 오븐은 안 터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안 터질 거예요. 아, 밑에, 지금 밑에가 못 주면. 터지. 지금 이 사과가 지금 여름에 커서 이 사과가 아직 많이 안 거칠면 덜 컸다는 사과예요. 사과가 거칠어진 거는 거의 다 컸다 소리고 여기서 만져보면 그래 많이 안 거칠 겁니다. 우리가 거칠거칠한 사과 있잖아요. 그건 함부로 물을 주면 이제 여유가 없어요. 표면적에 삭삭삭 실금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 안 거칠 거예요. 만져보면 약간 매끈한 게 많아요. 매끈매끈. 예, 매끈매끈하다는. 그러면 표면에 사과의 표면이 거칠다는 소리는 실금이 착착착착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땡기니까. 근데 여기는 약간 매끈하다. 그러면 날짜상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딸 때 한두 개 터져야 됩니다. 예, 그거 터지면 전체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거 안 터지려고 안 키워버리면 그 손해죠. 그게 우리가 도장지가 일찍 터져야 된다.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 사과 가와는 그건 한번 볼까요? 뭐가 많이 부족합니까? 색이 진짜 우리 거보다 파란 거 좀 영 안 났네요. 뺀질이네. 우리는 저런 거 넣었는데. 지금 이거는 비료가 언제 들어갔어요? 9월 18일 날인가? 이거가 가운 거가. 9월 18일 9월 올해 그 비료 총량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양은 1,400평에 71포 들어갔어. 1,400평에 71포야. 예. 그러면 1,400평이면 5포면 50포고 어치 35. 예. 5포 정도. 많이 들어갔네. 5포 안 돼. 4포 얼마 들어갔겠네요. 많이 들어갔네. 4포면 40포하고 1,400평에 그 5포 하면 1,500평이면 75포잖아. 75포. 예. 그러니까 한 71포 들어갔으니까. 5포에 예, 아, 100평에 5포. 예, 100평에 5포. 예. 많이 들어갔네. 근데 엉이가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엉이 때문에. 그 잎이 뿌리에서는 비료를 먹었는데 잎이 일을 못해가 이 대사작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봄에 그 옆에 어디 벌이 있습니까? 벌 없어요. 그 옆에 불 키우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벌이 와다가 쉬어가는 자리가 간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벌이 쉬어가면 벌 몸에 응애 진드기 그게 가시응애 예. 그게 앉아가 내려오는 농장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봄에 겨울에 이제 우리가 유막 코팅할 때 하면 겨울 동계 방제는 되는데 봄에 목면 시비할 때 목면 시비는 마지막에 그때도 식용유 한 5에서 10리터 여기서 퐁퐁하고 같이 그러면 봄에 눈 나기 전에 한번 다시 봉제를 하는 걸로. 그래서 그리고 바닥에 봄에 이른 봄에 일찍 응애가 움직이기 전에 요 바닥에 풀을 잡든지 유막 코팅을 하든지 해가지고 밑에서 못 올라가고 위에서 잡고. 근데 대표님 우리 이 아는 지인은 밑에 응애가 심했는데 풀을 다 키우니까 응애가 나무에 한 개 떴다는데 그래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보면 그런 거 가끔 있는데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풀을 키우라 하던데. 그게 사과 이제 저 올라가기도 합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긴 가는데 그러면 거의 안 올라간다는데 밑에 풀을 키워버리면은. 약 몇 분 치니까 응애 한 번 안 치는 그게 다 설지에. 그 기름 소독을 1년에 몇 번 하니까 탄저병도 줄어들고 낙엽병도 줄어들고 그 나방도 없고 모기도 없고 그 저 김천에서는 김천에서는 지금 응애 때문에 시급했는데 원래는 응애 하나도 그렇게 아파요. 겨울에 잡은 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못 올라간 거지 그게 올라갑니다 일부 응애가. 그래서 김천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농사 지으면서 포도하고 이래 많이 하니까 사과를 갖다 농약 4번 치고 다 먹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농약 4번 치고 사과 못 따겠죠. 딸 수 있죠. 개판되죠. 근데 그걸 팔았어 공판장에. 15번 친다. 예. 근데 혼자서 농사 지으시니까 포도밤에 바빠가지고 그 사과 가온이 속에 집이 있어. 거기다가 바닥에 기름 소독을 4번 하고 나니까 가수원 속에 있는 집에 모기가 1년에 한 마리도 없어. 여름에. 그 나비 문기 없고 나비가 안 날아들고. 근데 여기에다가 기름 소독하니까 약 4번만 치도 사과가 좀 낙엽이 지고 일찍 익어가지고 한것만 구해가지고 일찍 다 팔아버렸어. 근데 10kg 한 3만 원 받고 싹 다 팔아버렸어. 따가지고 약을 4번밖에 안 쳤으니까 그거 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약은 안 였고 연면시비는 했대. 골드그린 칼라는. 그러니까 만만 내가 팔아버렸어. 그래서 내년에는 잘 하더라도 바닥에 기름 소독이 그만 효과가 좋다. 효과가. 식용유에 관한 예, 식용유 퐁퐁. 예, 그래서 바닥에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따지 말고 좀 기다리면 색 납니다. 이 사과가 얼마 정도냐면 요건 좀 색 안 난 거 요런 거 있지. 요거는 요 정도는 10월 초에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요 사과는 보면 언제 사과냐면 9월 한 10일 때 사거든요. 9월 10일 때. 근데 지금 온도가 낮기는 빨리 색이 돌아와요. 그럼 딸 생각하지 말라고. 가을 날씨 그래 안 나쁠 것 같으니까. 그럼 색 돌아옵니다. 잎이 일을 안 해서 그렇다. 잎이 붙어가 있는데 비록 고만이 들어갔으면 대박 나죠. 지금 잎이 밑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2005년생 나무거든요. 예. 17년 돼서 저는 나무가 나이가 들어서 그건 별개입니다. 들고요. 그건 별개입니다. 30년 된 나무도 해봤고 50년 된 나무도 해봤거든요. 사과나무 밑둥이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런 것도 해봤고 요따만 것도 해봤기 때문에 내 허리통만한 것도 해봤거든요. 그 괜찮아요. 사과 나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얘가 비료를 함유할 능력. 우리가 큰 나무하고 어린 나무하고 껍질을 깎아보면 큰 나무들이 껍질이 얇아요. 비료를 응축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럼 어린 나무가 비료를 먹고 흡비를 힘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차이기 때문에 큰 나무도 초기 연면시비를 뭐 이런 벌레를 없애버리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소 2kg를 연면 시비를 했거든요. 예. 될까요? 이제 요소 그만하고 이제 요소는 이제 500g 이상 쓰지 말라고 1kg 이하. 그리고 토항은 다른 지방보다 좀 아랫역이 좀 따시거든 여기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11월 언제까지 갈 수 있지 여기? 11월 말까지. 말까지. 갑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지금 요소형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요소는 이제 한 1kg 이하, 가리 2kg 그 정도 들어가고. 가리 2kg 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함부로 더 질소를 끌고 가면 얘가 적게 큰 걸 키운다니까. 얘를 더 키운다니까요. 인산 성분이 없는 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인데 그죠? 염화가리. 이마가리. 예.
인산이 들어가면 우리 골드 칼라하고 결합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 밑에 많이 타 풀어 가지고 예, 위에 도장기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래가 많이 나눴어요. 예, 맞습니다. 그걸 예, 일을 많이 합니다. 나눴어요. 예, 고기 일을 합니다. 그 작년에 그 새파란 거 그거 예. 다 되겠어요. 대한민국 합니다. 괜찮아요. 예, 이게 날짜가 좀 늦을 뿐이지. 좀 늦게 요게 호피 무늬가 안 나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색이 한 방에 확 들어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지금 요런 것들이 보면 호피 무늬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름에 못 큰 원인이 응애가 묵어갖고 일을 못한 거죠. 대사작용, 영양 생산을 못했다. 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년 차 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서로 이래 소통이 되는데 충청도에 가서 제가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라슈크 알았슈. 예, 알았슈. 아라슈크 하면 지금부터 집에 가서 비로조록 하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생각해 보겠다. 아라슈. 알았슈. 알아들었다는 거죠. 아라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누가 잘하면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3년이가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니까 비료를 좀 줬더라는 거죠. 작게 주는 사람도 이제 좀 올렸고 제대로 준 사람이 4포 줬더라. 4포 이상 준 사람은 말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고. 그래 보니까 사과가 정말 제가 이야기한 색이 쫙 내려오거든. 그림같이. 그러니까 이제 역시 한국만 인정한다. 예, 우리가 색이 안 나는 거는 늦었다는 거죠. 과일은 크게 키워놓고 많이 달려있고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황금알 농법은 이 관이 뚫려 있어요. 자기가 요구한다고 계속. 그런데 일반 우리가 농법에서는 세포를 굳혀버려요. 못 먹게.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자꾸 굳혀요. 그러면 빨간색을 내는데 그 색하고 이 색은 달라요. 황금알 농법에서 색낸 거하고는 일반 농법 색낸 거는 과실에 우리가 깎아놓으면 분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 쪼개가 한 일주일 안에도 잘 안 마르죠. 가만 그냥 있죠. 그런다고 색깔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포항은 내에 소비청도 자체 내도 많아요. 여기는 뭡니까 공단 자체가 많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생산한 거를 멀리 안 가도 내가 품질을 높이가 팔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명품 못 만들면 앞으로는 시장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경기가 7월 20일부터 꺾인 게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돌면서 7월 20일 전에 딱 꺾여요. 그럼 얼마나 내려가냐? 앞으로 20년 내려가요. 그리고 일본 가면 요런데 산에 있는 땅값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안 합니다. 도로가의 땅이나 이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부동산 내놓으면 매매가 안 된다는데 똑같이 아파트고 땅이고 논이고 내놓으면은 저 노는 농지기랑 조합에서 안 사면은 뭐 살 사람이 없지. 누가 그 14만 원씩 주고 누가 삽니까? 그게 이제 일본에서 떨어진 게 15배 정도 15배 떨어진 도쿄가 한 평에 70억 하던 게 5억 하고 70억 하던 게 5억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에 그런데 100만 원 하던 땅들이 10만 원 하고 바닷가에 별장 짓기 좋고 뭐 집 지은 거 그리고 도로가의 땅이고 다 내려갔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곡선을 넘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사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과일이 누가 크게 못 팔으면 그래서 집차하고 무조건 크게 해야 많이 나옵니다. 양 많이 나옵니다. 이리 수월해. 그건 맞아요. 이리 수월해. 양은 많이 나와요. 이리 수월해요. 황금알 농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 되게 싸게 팔아먹냐 그러지 않거든. 놈들 같은데 내가 4만 5천 원 하면 우리 4만 원 팔면 돼. 한 5천 원 빼주면 되지. 그러면 팔리는데 우리 거 뭐 봐라. 남들보다 5천 원씩 싸게 팔고 뭐 품질 더 좋지 않느냐. 10%만 까져도 사가지가 않은데 그거 뭐 어려운 게 있냐고. 그래서 올해 이제 남은 거는 마지막에 잘 수확하시고 단풍 드리고 겨울에 유막 코팅하고 겨울 물 주기. 지금 우리가 요 비닐에 깔은 거는 얼마짜리 깔았습니까? 요 1m. 1m짜리야. 예. 다른 농가에 이것보다 더 큰 거 깔잖아요. 1m 50가 안 돼도 1m 20인가? 1m 20, 1m 50. 예. 황금알 농법에서는
1m 50까지 쪼개갖고 75cm 깔아놨거든. 아니 나는 안 깔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색이 잘 나더라고. 예. 그래서 아는 지인이 오더니 이 사람이 안주 이거 음악지도 안 깔았다고 날 지어가지고 부랴부랴 반 깔다가 반 깔았는데 또 비가 며칠 와버려가지고 못 깔고 있다 카이. 그래가지고 한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제 마저 깔아야지. 왜 안 깔니까 자꾸 썩는 힘이 나가지고 깔아야지. 짧은 것까지 있어. 1m짜리 사놨는데. 예, 내년에는 그것도 하지 말고 그 그래, 난 원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비닐을 푸는 데다가 면도 칼 하나 요래 그 예. 칼날 딱 달아가지고 쪼개가지고 75cm 깔면 돼. 안 할라 했는데 그래 와가지고 이 아주 이거 막지도 안 깔았다고 얼마나 닦아세운지 예. 야밑 똥집안에 새가 난다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사간다 그래가지고 이씨 괜히 아, 썩는 기분 돼가지고 그 지금 여기에서 사과를 보면 조금 그 햇볕에 튀겨가지고 색은 많이 돌았어요. 아니 근데 이, 예. 이 동네 내보니까 후브락스 사과가 다 색이 잘 났더라고요. 예, 다 잘 났더라고. 저 예. 청아도 그렇고 요 기계 몇 군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장님도 후브락스 가는데 후브락스가 하여튼 색이 좀 잘 나더라고요. 이게. 잘 납니다. 예. 대부분 보니까 색잘 물으니까 저 후브락스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대표님 프랑스가 색은 잘 나는데 당도가 좀 약하다고 들었거든요. 비로자 비로자 그래요. 예, 비로 작게 주면 당연히 안 올가죠. 비빔밥에 밥은 조금 넣고 나물만 잔뜩 넣는다고 뭐 비빔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수원에 사과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가 질소예요. 요소. 그때 비를 맞으라 하면 미친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입 떨어지려나 내가 그거 하지 말고 비료 줘갖다 비료 줘라 하면 저 새끼 저 미친나 뭐 자꾸 비료 주면 새가 안 나건데 자꾸 그러는데 여기 사람들은 안 비긴다니까요. 특히 그래서- 오래 농사 짓는 사람 더 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한 해 안 열었다 하거든요. 약간 줄였다가 그게 이제 제주도에 가면 밀감들이 이제 퇴비를 주고 복합비로 줘가지고 인상가리 가다 돼가지고 한 해 열고는 한 해 안 열어요. 해거리 현상이 일어나요. 여름에 더워가지고 그럼 열었다가도 이게 조그만할 때 톡톡 떨어져요. 더워서 그러다가 이제 붙어 있는 놈은 여름에 또 더우면 이게 못 커요. 가피가 밀감 같은 게 쪼개져 버려요. 많이 쪼개져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그 현상을 보고 질소 부족에서 요소만 주면 풀릴 걸 갖다가 아무도 입을 안 열어요. 제주도 도민이 그 밀감 하우스에 요소비로 주면 된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소 조락한 게 밀감 농사 잘 지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추석 때 팔아 놓으니까 따가지 가면서 상인이 밀감 이렇게 붓은 게 있거든요. 껍데기 뻘럭한 거. 그것도 하나도 안 남기고 싹 가져버려. 당도가 높으니까. 황금알 농고 했을 때는 본연의 모습을 돌려놨습니다. 근데 요소비로 쓴다고 해서 제가 득되는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소비로. 근데 우리 농가에서는 요소비를 쓰면 그 과일이 커집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요소가. 그런데 요소비료가 100평에 가용할 수 있는 양이 우리가 기껏해야 100평에 아직까지 우리 비료를 많이 안 써서 그러는데 한 세포 쓴다면 세포가 3만 원에서 3,9만 원밖에 안 되죠. 세품은 9만 원이지. 예. 예, 9만 원. 9만 원밖에 안 돼요. 네포 쓰면 12만 원이에요. 근데 12만 원을 들여서 사과를 만들어내면 당분수가 올라가고 양식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 12만 원보다도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른 재료를 쓸만한 게 그리 싼 게 없어요. 요소비료만큼 싼 게 없다고. 요소비료만큼. 그래서 요소를 쓰라는 거지. 다른 비료가 그 요소만큼 싼 재질이 있다면 다른 걸 쓰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질소분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걸 쓰면 또 다른 게 따르고 또 해를 주게 돼요. 토양이 쌓이니까. 우리가 지금 토양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인산, 가리,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 과다된 게 많다는 거죠. 이 밭에는 인산이 적습니다. 저거예요? 예. 근데 적어도 지금 밀변이 일어나죠, 일부가. 청태도 있고. 지난해 원래 2월 달에가 그때가 재했는데 재니까는 인산이 제일 부족하고 그 다음에 건 다 정상 넘었더라고요. 지금 일부 밀변 정상이 나와요. 찐득거리는 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요 정도 물 안 줬으면 다른 농가에 더 많아요. 문경에도 나왔고 거창에도 나왔고 계속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예. 그게 사과의 그 밀변이라는 거는
요 짝에 요 사과 그 맑은 색 나는 거 있죠. 요 중간에 요 뒤에 거. 예. 저거야. 요 사과. 요놈. 요놈 요거. 예. 요거. 예. 요게 찐득거려요. 이 사과. 이 사과가 밀벤이 나와요. 번쩍이 보이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번쩍번쩍하네. 그죠? 끈적거리. 근데 이 사과가 토양 분석했을 때 우리가 인산이 적다? 아닙니다. 인산 과다예요. 인산 과다라는 거는 밑에 뿌리에 여기 보면 햇볕 반대편에 이제 청태가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근데 이 사과가 지난 겨울에 많이 탈수가 없어가 나무가 푸르죠. 떼궁이. 근데 탈수가 그래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만 말라면 끝이 예. 요런 끝이 말라버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나와요. 지금 요것들이 보면 요게 그 햇볕 많이 본 자리 이 짝에 있잖아요. 세포가 못 자랐잖아요. 그 이쪽에 찐득찐득이 나온다니까. 근데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이 찐득찐득한데 이 인산 가다에 인산에 풍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산이 밀변 자체를 갖다 우리가 살짝 먹어보면 당이 없어요. 미끈미끈해요. 그래서 가리는 어떤 맛이고 질소는 어떤 맛이고 다 나눠야 되거든요. 비료의 성분에 맛에. 그런데 인산 과다의 밀변 현상이고 고두병이 가리 가다 고온에 인산하고 두 놈이 붙어가 해를 준 거예요. 고두병 안에서 세포가 그 영양 이동을 해서 뭉치가 나온 거잖아요. 그게 썩어버리죠. 저장 중에 고도가 나오는 게 저장 중에도 나오고 여름에 나오죠. 여름에 저 아리수 같은 경우 그렇죠. 많이 나오죠. 아리수. 일찍 익는 사가 나와요. 그때 비대를 하면서 자기한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질소가 작으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여름에 늦게 되는 놈들은 여름 고도에서 장이 없죠. 일찍 조기 수확되는 것들이 조기 수확되는 것들이 과일이 크고 이제 많이 크니까 그때 질소분이 부족하고 인산가리 가다에서 일어난 거죠. 고도가. 인산가리를 그러면 가온에 뭐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복합도 안 치고 유박 주고 그다음에 주는 거는 가스 전용기를 보면 주고 그다음에 계속 요소 줬는데 나무가 보면은 청태가 많이 끼 가지고 청태약을 한 7대 쳤는데 그래도 지금도 보면은 나 밑에 한 30cm 시퍼렇게 있는데 올라죠.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게 청태가 많이 끼는 나무들이 올해 예. 유난히 많이 끼는 나무이 겨울에 탈수 때문에 그래요. 영양 탈수는 이동 많이 심했죠. 그래 예, 내가 영양 이동을 못 해가지고 그 창에 김호철 회장님 집에 가니까 청태가 요만큼 시퍼렇게 끼었어요. 예. 왜 그러냐? 이놈이 밀어 올리니까 못 가니까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목질부로. 영양이 이래 못 가니까 뿌리에서는 흡수했단 말이에요. 위에 그 안에 목질부를 칼로 깎아보면 안에 갈색으로 돼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게 겨울에 탈수가 돼가 목질부가 경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양 이동 못하니까 인산이 몸통이 더 많이 끼거든요. 그 여기에서는 청태는 조금 끼는데 영양 이동은 잘하는데 결국엔 어디 가서 지금 가을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앞으로 15일 동안에 후에 딴다고 봤을 때 이게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요걸 가지고 과일을 키우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따는 그렇다면 이게 약간 찐득하는 게 괜찮은데 앞으로 보름 뒤에는 15일 뒤에는 이게 더 나온다는 거죠. 다른데 지금 색이 더 진한 가온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왔으니까 그때 되면 요소를 살포하라 그래야 돼요. 지금도요. 지금도 이 상태로라면 지금 가원이 우리가 그 판매를 안 했고 내가 직접 경영한다면 지금 여기다가 그 지금 여기가 얘가 크기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 과일이 크기가 그 끝이란 게 없기 때문에 그럼 남아 있다고 그러면 요거 그 뭐 15일까지 안 가고 그걸 빨리 수확한다면 연면 시비가 따라 그러거든요. 빨리 딸 것 같으면. 그런데 늦게 따잖아요. 그럼 뿌리에 있는 비료 먹으면 되니까 물을 주라 그러죠. 옥주발이 안 갈라져요. 네, 물을 주라 그러죠. 그럼 왜 안 갈라지냐면 여름에 질소비를 올려놔서 그렇대. 여름에 더위를 안 받고 컸다. 그럼 얘는 물을 주고 시간이 가면 이게 풀려가지고 밀변이 없어지는 거죠. 과일이 크니까. 성장분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고 나왔죠.
인산이 뚫고 나와서 이리 밖으로 과피로. 멍크니까. 예, 과피로 뚫고 나왔다. 그래서 지금 날짜가 충분하게 있으니까 따는 날짜까지 충분히 물만 주면 이게 풀린다. 그리고 크도 해가 없다는 거지 이 사과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과만 더 보십시오. 아까. 요것도 이제 찐득거리고 요것도 찐득거리는데 여기에 더 많아요. 찐득거림 더 많아요. 얘가 인산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산이 아까 말씀하셨던 안 대로 무슨 비료에서 인산이 많은 거죠? 그 유박에서 인산이 많이 있죠. 아 그럼 유박을 좀 많이 치는 편인데 그럼 유박을 좀 작게 쳐야 되겠네요. 그 많이 치면 인산이 엄청 가다되죠. 유박을 이제 내년에는 유박 치지 마지. 예, 유박하고 치지 말고. 퇴비하고 예. 복합 비료에서 인산이 왔거든요. 그런데 250주인데 50포, 60포 정도 가지고 주는데 그게 많은 양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주지 말고 비료만 주면 돼. 아 비료만요? 예. 많죠. 많습니까? 예. 많죠. 요소만 주면 나는 모자린다고 원래도 딴 데 또 주문하게 100포 해가지고 뭐 많이 주려고 양이 너무 생각하는데. 많아요. 요소 지금 아니, 정태가 근데 그게 안 맞는 게 신광에 한 분이 잘 짓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유박도 많이 주고 비료도 많이 주는데 사과색도 잘 나고 많이 달리고 그 대거 형님이 그러대 그 집에 가면 그래 그 사람을 하는데 약 두 번 치고 새가 안 나면 세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번 치고 걱정이 많아. 그분은 한 개도 걱정 안 하는데 하여튼간에 막 유박도 많이 주고 거름도 많이 주고 비료도 많이 주고 다 준다는데 그래도 착색제를 많이 준다 이건. 아니 착색제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 두 번 치가 새가 안 난다 그럼 또 세 번 쳐. 세 번씩 안 하면 네 번 치고 그럼 다 한다 하고 그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유박도 그분은 많이 걸치고 비료도 많이 걸치고 다 한다는데 그러니까 막 굵고 색도 잘 나고 하여튼 막 그렇게 그 잘한다 하더라고요. 토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토성을 왜 나누냐면 그러면 그걸 정립을 해갖고 이제 우리가 상업에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밭이 좋다고 해서 다른 집에 쓰락하면 요걸 이 농장에 우리 맞죠. 대표님 농장에 그 여기에 비료 쓴 양으로 밀양이나 문경 가서 사과 못 써요. 이거는 점질과 중점질 사이인데 거기 가면 중사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료 5포 써도 색이 잘 안 나는데 여기는 3포 써가지고 색이 나는데 그럼 차원이 달라요. 그럼 너무 밭 이야기 했다가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왜 토지를 한 가지 나눠가지고 데이터 내야 되는데 어떤 집에 가면 퇴비가 쭉 이렇게 그럼 상권을이 있으면 그 상권일이 빨리 내리면 장애가 없어요. 열상이. 상권일이 빨리 내리는데 무슨 여름에 고온 열상이. 그럼 엄청 주세 소고름 완전 밑에 가면 소고름을 막 이만큼씩 재나 쫙 깔아놓고 있는데 그 제주도에 그래 산지친데. 하우스에 그 퇴비 많이 주고 복합비료 주다가 밀감 이만하게 좋았거든요. 한 7, 8년 주고 나니까 밀감이 나무가 고루고루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일이 나빠진 게 15년 됐는데 이제는 열지도 않아. 노지 우리가 비가 오고 이러는데 그 땅이 용탈이 잘 되느냐 점질이냐 이거 하나하나 나눠야 돼. 그래서 측정해야 되고 근데 남주를 한다고 조다가 지금 이게 찐득거리는 게 인산이 푼 게 나오는 거지. 그제? 유박을 좀 주지 말아야 되겠네. 원래 예. 주지 말아봐야 그 원래 또 많이 신생해놨는데 골차버린 걸. 그 양이 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 가리가 가다 되면 여름에 더워서 안 커요. 잎 함수량도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강의 내용을 하나하나 그 분석해서 그 데이터치를 우리는 적용해야 되지. 그걸 빼먹고 우리가 뭐 비료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하나에 치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이렇게 길이 방향을 키우는 거는 봄에. 그 길이 방향을 크면서 잎이 두꺼워져야만이 그 영양소가 이 과일에 온다. 도장지 크다고 해서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도장지 아무리 놔도 이게 크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영양의 흐름이 방향이 바뀔 거죠. 그래서 문경에 가면 비료 4포, 5포, 뭐 7포, 8포 많이 쓰면 10포까지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도장지가 나느냐?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 가원에서 왜 도장지가 많이 나냐면 전정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웃자라지 않는 가지를 전정해야 되는데 전다 웃자라는 가지로가 전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해마다 도장이 나야 돼 있어요. 해마다. 그리고 이 아래의 터울을 너르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주렁주렁 내려올 건데 조금 열만 하면 잘라버려. 그럼 잘라보면 어떻게 돼? 또 위에서 키워야 되면 나무 크기에 비해서 옆으로 간 주지가 굵다는 거죠 지금. 그럼 앞으로 피해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도장지 발생이.
그럼 이 나무 같으면 주지가 가늘어야 되는데 목대도 많이 커 있고 나무 몸통도 가늘이 해야 되는데 그 주지도 굵고 그럼 요렇게 돼. 요렇게 목대도 가늘고 키하고 비례하고 요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대다수는 지금 나무 목대가 너무 몸통이 크면 너무 커버렸어요. 그리고 주지도 너무 굵어졌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전정에서 이제 이걸 맞추자면 아래 위 터울을 좀 많이 줘야 된다. 좀 많이 솎아내야 돼. 그리고 한 가지에는 많이 달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풀려요. 밑비라고 우비로 그 비율을 어느 정도 하면 좋아요? 척정기를 꽂아서 보면은 보통 얘기는 예. 60% 밑비를 주고 40% 정도 우비를 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어느 우비로 많아야 돼. 우비로 가요? 그렇죠. 밑비로 주는 것 같으면 그게 속교수는 그게 얼마 안 가요. 한 2달도 채 안 가요. 그럼 7, 8월 때 비로 떨어지면 안 큰다는 거죠. 또 줘야지. 예, 계속 줘야 되는데 척정기로가 데이터 내는 방법을 우리나라의 계절의 이시값을 제가 개발해 놨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는 2.4에서 플러스 0.3을 해라. 그럼 겨울에 우리 작물 재배 안 되니까 그건 클 필요 없고 사용 안 해야 되는 과수에서는 하우스 작물을 써라. 그리고 우리 과수에서는 봄부터 써야 된다. 봄에 이시값이 1.8에서 플러스 0.3, 2.1이 맞다는 거죠. 그럼 가을에도 또 2.1이거든요. 온도가 낮으니까. 그럼 지금 이 가온에서 2.1이 되려고 하면 이거보다도 과히 더 커야 돼. 여름에도 충분히 비록 커야 되고. 그러면 과가 이막산 것들은 큰 것들은 벌써 다 땄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안 굴래 그 과일이. 그게 이제 에카이 달리서 정화가 없어져서. 이거 좋은 거 아니죠? 적당한 거. 이를 주 똑같이 해야 되지. 나이 굵고 차이 나면 안 좋죠. 아니 그러니까 굵은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 얘기는 굵은 것도 들어도 있어야 되는데 좀 이거하고 틀리잖아요. 이쪽 거는 굵은 거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굵고. 그건 요거는 언덕이라서 그래 좀 차이가 있고, 요거는 언덕의 아래쪽에 언덕이지 않습니까? 이거 밭 언덕 바로 된 거고, 요거는 이제 언덕에 상상 지나서 이쪽하고 그래. 이거 천차이죠. 예. 지금 이 사과는 올해 작황으로서는 액화에 단 거 쓰고는 잘 됐다. 네. 예. 액화에 단 것은 일반 정화에 단 것 정도를 어쩌고 그 편차 없이 키워내는 잘하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화를 손실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요선 요거야. 반사필름 띄는 예예. 그러니까네 그것도 뭐 다른 쪽으로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사필름에 띄인 거 이거는 아니 뛴 거 있고 같은 위치에서도 뛴 거 있고 안 뛴 거 있는데 비닐 각도 때문에. 비닐 각도 때문에. 비닐 각도 때문도 있고, 이 가지에 굵은 거 달리면 함수량이 높아가 잘 안 돼요. 위치에 딱같이 있더라도 뒤는 놈 뒤고 안 뒤는 놈 안 뒤는 거는 그러니까네. 예. 이 비닐이가 요렇게 해가지고 떡볶이식으로 비를 비춘 것도 있고, 이래 비닐이 펴져 갖고 빛을 비춘 거가 다릅니다. 그렇지. 비닐이 이게 요렇게 됐잖아요. 요렇게 빛이 날아가면 요 뒤에 버려. 비닐이 우리 팽이 수평이 안 되거든요. 요렇게 되잖아요. 그게 요렇게 오메 갖고 여기 가버리면 요건 온도가 더 높아. 타버려. 그래서 내년에 요 현상을 막으려고 하면 비닐이 요거 그 1m 말고 150을 가 쪼개가 반막까지 75cm, 25cm 줄이면 이거 되겠다는. 사장님 같은 안 깔아도 색 다 나는데 굳이 이거 높여가지고 깔고 이럴 필요는 요 밑에 요 받쳐줘야 돼. 안 그러면 밑에 요런 멋이에요. 요런 데가 예. 부분적으로 있는 거 예. 있잖아요. 우와. 다 밑에 때문에 가지. 예, 밑에 때문에 밑에 때문에 요색 때문에. 비싼 거 뭐. 요색 예. 요색 그거를 때문에. 이거 예. 고기 안 예. 나니까 예. 이걸 깔아놔도 되더라고요. 예. 여기에 그안 요색 대빈 이거 내가 우리 집에 좀 한 달 정도 떨어진 건데 이거 아래로 이거 위이고 예. 이게 밑이거든요. 예. 이런데 말을 뭐 아니, 따는 거. 따놓은 거하고 달라요. 아니 따는 거 이게 나무에서 따는 거라니까. 지금 따놓은 겁니까? 따나는 거지. 아니 나무 위치 그 높이에 따라. 아니 그게 아니고 과일을 딴 거잖아. 이거는 오늘 딴 거 찍은 게 아니고, 아니지 며칠 됐죠 이거. 그게 사과를 따버리면 색이 쑥 나와요. 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따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더라고 하니까 네. 저 반도대가 두 놈이 떨어지는 거 내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떨어진 지 며칠 됐냐 그게. 하루 지났는데 내가 그날 아니, 그러면 아침에 이거- 가가 저녁에 반사 필름에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또 딱밤에 떨어진 거. 반사를 안 맞아요. 깔 반사를 며칠 전에 깔았다니까. 그래 떨어지면 황금만 얹고 사과는 따는 순간에
며칠 색이 쑥 올라와요. 아니 며칠 하루도 안 되는 그렇더라니까요. 그 색이 색이 이게 그 색은 우리가 꽁지말이고 예. 꽁지말이고 그거 이게 좋네요. 비리거든요. 이런데 말로 비닐 깝니까? 오빠 알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아니 요것도 그런 거 그건 안 되고 색깔 안 나는. 이거는 가지되는 건 할 수 없죠. 이거는. 예 그리고 색이 비료량이 맞으면 맑은 색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맑은 색이 예. 이래 내려오는 것들은 은박지 안 깔아대요. 근데 이 속에 들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몇 프로는 은박지 효율이 있는데 그걸 여기에서는 강량이 많아요. 여기는 강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는 보면 안 깔아도 되는데 그래서 양을 줄여야 하잖아요. 반사필름 양을 1m 50 이는 깔지 말고 그 1m 50을 쪼개 가지고 75cm만 깔아도 된다. 75cm만. 그리고 위에 것들은 색이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밑에 색 나는 거하고 위에 색 나는 거하고 한 20일 이상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20일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밑에 거는 밑에서 바로 치올리고 위에 거는 바로 내려오고. 그래서 사과 색은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 계단. 그럼 네. 지금 우리가 포항 정도 같으면 한 2칸에서 3칸 내려와 있어야 되고 이거는 거의 바닥으로 갔잖아요. 색이. 그럼 요거는 이제 마무리 단계고 얘가 지금 약간 멈춰 있는 거는 수분이 부족하다. 물을 주면 되겠다. 옛날 어른들이 가을비 사흘이 와도 3일이 와도 울타리 밑에 탱자나무 울타리 밑에 안 젖는다. 그게 올해 가을비가 와도 여기저기 온 게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청안은 많이 왔다니까요. 많이 왔는데 이거는 오니까 사장님 밭에는 완전 먼지가 폭발 나는 정도로 비가 오는 예. 흔적이 없구만. 예, 그래서 물을 주락하는 거고. 줘야 되겠네. 예, 그래서 그쪽에 그쪽의 색은 비가 왔다면 맑은 색이 내려와요. 근데 요거는 어둡게 탁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요거 사과를 더 키워도 된다. 그 하자가 없다. 그 물만 주면 된다. 날짜는 많이 남아 있고. 아주 요거는 전형적으로 정상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부분적으로 한 번 따고 두 번 따고 세 번 이런 식으로 따면 안 좋아요? 한 번에 따는 것보다가. 이제 옛날에 예. 비료 안주가 캔 거는 한 번에 따도 되는데 한금알 넘고 된 거는 다 따야 돼요. 한 번에 따로 따도 됩니다. 위에서 색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부세성 때문에 위에가 한 약 20일 정도 이거 먼저 익어요. 그러니까 나도 위에 거 3일 햇빛 보고 위에 거부터는 혼자 하니까 따가지고 택배로 냉동고 보내죠. 연락하거든. 예? 냉장고에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택배로 보내죠. 택배래요. 아니 저장을 일단 해야지. 어디 저 팔 데도 없는데 뭐 자꾸 지금 예. 하여튼 왜 위에 거 따가지고 택배로 하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낚시를 가더라도 앉은 식구들이 똑같아요. 고기 잡고 싶은 마음은. 예. 근데 내 것을 남들 것에 길들이기 저기 전에 내가 뿌리난 떡밥에서 이 고기가 모이라. 그럼 우리 사과를 먹고 이때까지 안 먹다가 사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금을 넘고 빨리 사과를 팔으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예 먼저 파시라고. 그래서 그리고 알겠습니다. 맛이 좋다고 근데 그러고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러니까. 그래 팔아놓으면 복숭아 농사 짓는 분들은 복숭아는 팔아야 되는데 전화 오면 겁도 나고 뭐 갈까 싶어서 겁도 나고 주문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올해는 복숭아 그 따오면 미리 줄러서가 있대. 원래는 그랬습니다. 예, 한금을 놓고 아는 형님도. 예, 그리고 복숭아도 5월달에 요소 빌어주라 그러거든요. 복숭아 딸 때 다 됐는데 요소 빌어주면 복숭아 색깔이 더 좋고 단단하고 맛있고. 근데 복숭아 5월달 6월달에 요소 빌어 안 주고 기다리다 NK 줘버리면 복숭아 물러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복숭아 뭐 7월달 딸 건데 5월달 6월달에 요소를 주라 하면 뭐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왜 요소를 주라 하냐면 요 이파리가 이렇게 노란 게 떨어지면 질소 부족이에요. 그럼 요소 주면 복숭아 단단한 거 맛있고 흥이 나와요. 때깔도 좋고. 근데 요래될 때 우리가 그 NK 주고 물러져요 복숭아. 지금 요렇게 노란 잎이 됐다면 비료가 부족하거든요. 덥다 소리고. 근데 더위를 못 견딘다. 그럼 요소 주면 견디는데 지금 사과 색이 안 나는 것들은 비료가 부족해서 못 되는 거, 질병을 못 되는 거 나눠지잖아요. 그럼 결국 거의 대다수가 응애 먹은 사람이 일부 있기는 있어요. 그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100명에 100명 정도.
그 외에 따른 사람들 색을 못 내는 것들이 비료량이 적어서 그래. 질소량이. 그럼 연면 저 요소 비료를 연면 시비하면 되겠네요. 기간이 짧아 양이. 그래서 밑으로 주고 위에서는 대사작용 잘하게 하는 거는 골드 칼라에 요소를 여는 게 많이 못 넣거든요. 우리가 약 한 차에 500평을 치잖아요. 그럼 2kg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관주로 치는 것 같으면 5kg에서 7kg까지 관수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럼 10일마다 뭐 5kg에서 7kg 이어주는 것 같으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적을 때. 그럼 기본적으로 있을 때는 한 3kg만 이어줘도 돼요. 그 창에 김호철 회장님이 10일마다 9월달부터 계속 요소를 줬거든요. 색이 빨리 나요. 요소만 계속 관절했거든요. 근데 나무 청태는 엄청나게 끼어요. 밀배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지. 청태가 새빨리 끼어요. 요소만 줬는데. 그럼 요소만 줬는데 왜 청태가 끼냐는 거죠. 그게 겨울에 탈수 때문에 목질부가 영양 이동을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비료 값이 떨어지면 사과 색이 늦게 납니다. 그리고 비료 값이 없으면 과일 나무가 단풍이 안 들어요. 형님이 많이 줬는데 와 색이 안 나네. 응애가 응애를 많이 넣었어요. 응애는 응애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잎이 하나 그래서 없고. 우리가 지금 사과 새 빈질이 돼버려요. 사과. 다 예, 빈질이 그- 예. 기다리면 돼요. 포항의 날씨는 11월 말까지 그 날짜가 있으니까 연면 시빔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충분해. 예? 언제까지 그 11월 말에 따르거든 한 20일까지 넘겨야죠. 예, 지금은 한 5일 만에 해도 됩니다. 이슬이 많이 맺기 때문에 온도가 낮고. 그래서 골드 칼라 2리터 써있어. 11일 말에 딴다고 보고 2리터에 설탕 500g, 염화가리 2kg. 2kg 안 써도 되겠 1kg만 써도 되겠습니다. 2kg에 염화가리 1kg에 요소 1kg 정도. 요소 1kg. 네, 그래만 써도 되겠습니다. 염화가리 1kg, 요소 1kg만 써도 지금 충분하다. 지금 색 안 냈다고 우리가 날씨가 여유 시간이 많이 있는데 뭐 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른 걸 해버리면 또 장애가 오거든요. 막 요렇게 끄고 가면 됩니다. 작년에 산청에서 그 창에서 8월달에 이파리 홀라당 떨어져 가지고 요소 주고 연면 시비 하니까 한 11월 한 10일 되니까 색이 한 방에 딱 나와요. 빨갛게 앵두빛이 촥 나와요. 그런데 잎이 양이 적으니까 당도를 못 올린다. 근데 이 사과는 당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어.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 거칠거칠하거든. 거칠거칠하다고. 저거는 타실타실해요. 손 갖다 대면 까끌까끌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파리 좀 남아 있는 것들은 그 과일 크고 그 색 날 건데, 예, 그렇죠. 이제 위에는 잡혀. 색 자체. 예, 그거는 따가지 빨리부터 파이소. 그건 늦게 되면 안 돼, 터져. 날짜가 너무 많으니까. 그 위에가 잎이 많기 때문에 그 사과를 위에 다 키워요. 그 색도 좋고. 그 양분하게 돼요. 밑에 것들은 말을 안 듣고. 왜 안 듣냐? 이 나무가 응애가 여기 먹어버리면 이 잎에서 영양을 뿌리를 안 주거든요. 그러면 영양 올라오는 관을 자꾸 닫아요. 안 주더라. 그러면 조건이 이 나무는 앞으로 여기 살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무가. 근데 도장지를 따라가 이걸 응용할 수는 없거든요. 또 가시를 따내버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날짜 가야 되는데 이 위에 걸 사과를 따주면 힘이 이쪽으로 강해져요. 수확하면. 그래서 지금 그 사과는 나쁜 걸 해넘다. 그리고 충분히 색을 내고 맛을 낼 수 있다. 그 대신 위에 익은 사과부터 따줘라. 그러면 영양이 알로 내려옵니다. 위에서 안 먹으니까. 그럼 달려있으면 위에 게 자꾸 더 먹어. 그 사과가 저희들은 전에는 황금알 농사하기 전에는 산도가 조금 약했거든요. 예. 근데 산도가 조금 더 세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산도가 새콤하고 달고 새콤한 게 많이 그렇죠. 있어요. 자연의 맛이 납니다. 황금알 농구 했을 때는 그 산이 아주 좋은 산으로 바뀌어요. 사과를 때깔이 좋고 맛이 좋고 향이 좋고 맛이 좋고 소화가 잘 되고 또 먹고 싶고 그리고 먹다가 두면 썩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먹은 이게 과일을 먹은 동물이 수명이 길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제대로 만들면 여기까지가 이 사과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과들이 잘못된 사과들은 깎아나면 벌개지고 하는 것들은 풋사과의 독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요. 황금알 농구에서는 풋사과의 독성을 딱 빼버리거든요. 그럼 색깔이 깎아놔도 뽀얗죠.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대표님 예. 허가